부산 사투리 구수한 정치 시사 팟캐스트 라디오 온리원과 아수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봉주 16회까지 지금 나왔지만 별로 듣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나는 꼼수다에 대항하는 부산 시민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온리원과 아수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D 한 장으로 얼굴이 갈아지는 남자. 그리고 다도 2단, 꽃꽂이 3단, 올리원입니다. 저는 올리원 앞동에 사는 수다빨 아줌마 백일호 아줌마예요.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백이호 아줌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실 제가 등록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직 모르나? 잘 몰라요. 참 대책 없는 집이네. 벌써 대학을 보내기 5년 전부터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니고 괜찮아. 모든 건 다 대출하면 팔 거 돼. 있나? 저 집은 있어. 그래요? 시댁에 가수원이 있어. 그 팔는데 대출 가능해. 저 집은 그럼 괜찮아. 딱 팔면 돼.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해야지. 가수원 받아가지고 뭐 돈 되나? 좀 친하게 지내요 앞으로. FTA 해가지고 가수원 받고는 안 되지. 돈 많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언니 왜 끼어드는데 옆집 아야? 옆집 미네미 자꾸 끼어들지 말고요. 그냥 계세요. 아이고 내가 못 살다. 처음부터 나오면 안 되고 미네미 씨는 그냥 나중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게스트 아니에요. 못 살겠다. 오늘 그래도 옆집에서 예. 미남이 군이랑 이제 봉구 군도 오셨네 다시. 봉구 봉구 씨. 군은 저번에 출연했고 한번. 목소리. 미남이 군은 오늘 첫 아니 출연인데. 봉구 출연 산 거를 들었는데 우리 딸이 예. 너무 놀랬대. 갑자기 이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다음엔 빼라고 편집했으면 빼라고 했는데 아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은 모르죠. 무조건 빼주세요 봉구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록금 진짜 몰라요? 등록금 그냥 좀 많이 든다. 많이요. 예. 대상.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가려면 1년에 800인데 문제는 네. 이제 입학을 했을 때는 거기 100이 더 붙어요. 그렇죠. 입학. 입학할 때는 한 500 드는데 한 학기 40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 서울대도 비싸. 서울대가 이게 법인화 됐죠. 예. 그래서 1년에 600 정도 생각해야 되고 부산대도 별로 안 싸. 한 440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뭐 우리 그 박원순 시장님이 계시는 그 서울의 서울시립대는 1년에 한 200 조금 넘으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800에서 한 400까지는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400에서 한 800 사이 정도의 한 학기에 그렇다는 아니 거죠. 1년에 1년이죠. 그러니까 1년에 800에서 네. 한 500까지. 근데 부산대 같으면 한 400 조금 넘으면 400 가능하지. 조금 지방 국립대는 좀 아직 그러니까 싸고. 1년에 한 학기가 아니고 1년에. 두 학기죠. 예. 두 학기에 얼마? 500? 500에서 800? 서울대가 500인데 서울에 있는 뭐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85%니까 네. 그냥 넉넉 잡고 등록금만 1년에 한 700에서 800 생각해야 되고 예. 의대 아니에요. 이거 의대 가려면은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저 집은 고2지. 난 당장 내년에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그 이하이대 다니는 저기 우리 아는 분한테 언니한테 물어봤지. 언니 걔는 졸업을 했거든. 언니가 여애들을 아직 다니세요? 언니의 딸이다. 알아보라. 아이고 따도 감당. 아이고 참말 못. 아니 이런 언니. 건 정치자를 위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돼. 죄송해요. 예. Sorry. 예. 그 저기 언니 딸이 이하이대를 졸업했는데 물어봤거든. 4년 동안 얼마 들었느냐. 그랬더니 1년에 등록금 하고 해서 1년에 2,500을 잡아라. 근데 그 애가 사치스러운 애는 아니고 네, 뭐 하숙하고 뭐 이렇게 자취하면서 그러니까 1년에 2,500. 그럼 4년이면 1억. 그렇죠. 1년에 2,500원, 2,500원이란다. 2,500만 원. 2,500이면요. 아까 말씀한 이화여대는 등록금이 얼마 정도 돼요? 이하이대도 한 뭐 1년에 700에서 800 될 거야. 700, 800 되면 애가 생활비로.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합쳐서 1년에 2,500. 걔는 대전애라서 그러니까 생활비로 따로 1,000 몇백이 든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지. 등록금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지. 서울 물가가 얼만데 하숙비가 한 달에. 그러니까 언니 나는 아직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라서 그 생활비 그쪽은 솔직히 생각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여기서 잠깐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봉수가즈미의 인터뷰. 결혼생활 20년이 훌쩍 넘어서야 슈퍼 가서 물건 살 때 가격보다 물건의 질을 먼저 보게 된 아줌마입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서 걱정이 없던 제 생활에 통장의 잔고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달갑지 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국립대를 다녀서 별 걱정이 없었는데 둘째가 서울의 사립대학에 다니게 된 겁니다. 큰아들 학비의 용돈, 둘째 아들 학비의 용돈에 빵세에 서울로 가는 차비를 더하니까 몇 달을 모아온 자금을 다 끌고 모아도 안 돼서 노후를 위해서 절대로 안 하겠다는 예금 중도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서울 생활을 위해서 방을 얻으러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긴 갔지만은 돈하고 마음에 드는 방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대예. 몇 군데 돌고 돌아가지고 찾은 게 1,000만 원에 월 42만 원짜리 방입니다. 그것도 이만하면 참 알을 낳아놓고 가도 안 되겠나 싶은 겨우 마음에 드는 방인데 1,000만 원에 월 42만 원입니다. 아들 하루 세끼 밥값에 용돈을 보태면 적어도 한 달에 한 60만 원 들끼고 여기다가 방값을 보태면 1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물론 휴대폰비하고 가끔 부산 오가는 차비는 별도고 예. 학비에다가 이것저것 다 보태면 1년에 2,400~500만 원은 듭니다. 그렇지. 왜냐면 지방 우리는 부산 시민들이니까 이제 부산대를 가면 다행인데 부산대 커트라인 높잖아요. 근데 그쵸. 애들이 또 꿈이 또 그게 아니잖아. 아이유가 사는 서울에 가야 되잖아. 그렇지. 인서울 해야지. 인서울 해야 되니까 인서울 기준으로 하면 이게 등록금보다는 사실 생활비가 더 문제지요. 그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모 그니까 우리 제 사촌 동생이 서울에 거기 중앙대 다녔는데 거기 이제 원룸 얻어주니까 보증금하고 그 원룸 그 월세죠. 그거하고 완전 장난 아니게 든다 하더라고. 진짜 많이. 근데 우리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조금 올리원님은 조금 가짠겠네. 기부 입학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대학도 10년 다녔다. 10년을 다녔는데 의대나 법대도 아니야. 근데 10년을 다녔대. 이제 학교 짠디도 깔아주고 완전 아니 제가 분명히 잔디를 깔아드렸다고 말을 안 하고 학교를 한 10년 다녔는데 처음 입학할 때는 이제 자갈밭이었는데. 자갈밭 모래사장이었는데 잔디가 깔려있고 학교 버스가 한 석대 늘어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본인이 제가 좀- 했다고 제가 했다고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진수에 좀 다가가 보자. 아니 학교를 10년 다녔는데다가 별로 공부는 어디 다녔어요? 그거는 이제 극비지. 아무도 어느 서강대가- 학교를 서강대 같은 졸업했는지는 느낌이죠. 몰라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서로 우리가 그래요. 막 이런 걱정하면 저 가진 자 올리원은 진짜 우리 보고 비웃을 거야. 그 뭐 학교 하나 못 보내가지고 1년에 2,500밖에 안 든다는데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부산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10명에게 한번 물어봤죠. 앙케이트 조사를. 그 나이에 별거를 대학생하고도 다 하셨네요. 예. 그걸 아니 여대생하고 좀 친하게 아니요, 그런 건 싶으니까 올리원님이 이제 그제 뉴 아이패드 카톡을 이제 드디어 하기 시작했어. 근데 뭐 이 또 아니, 지금 와이프가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으니까 왜? 진실이 아닌 거는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우린 좋겠네요. 진실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 남녀 대학생 10명에게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해봤는데 잠깐만. 표본 오차는 이제 그 10명 중에 여자 9명, 남자 1명이지. 아니, 저분이 남자한테 그 전화할 분이 아니야.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남녀 대학생이면 남자 대학생 5명 그리고 여자 대학생 5명 그리고 공평하다. 예 그리고 현 지금 대학교에 이제 근무를 한다. 대학교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죠. 근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95니까 알아서 한번 그러면서 들어주세요. 올라가는 것이. 그런 거 딱 주세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 조사원은 올리온 리서치라고 예,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조사를 했고 올리원 리서치 망한 회사다. 예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번 비싸다 2번 싸다 3번 적당하다 예, 비싸다에 80% 적당하다 20% 근데 아직까지 뭐 20%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때까지 파트타임 잡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나 있다 90% 오. 그리고 없다 10% 그리고 등록금 인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경험이 있나 있다 10% 없다 90% 있다 10% 학생은 이제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한 예, 명. 학교 앞에서 예 피켓팅을 한번 했다 하네요. 아. 총장님 이렇게 이런 또 실행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뭐 또 저희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학생이 현실이 싫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는가? 예 그렇다가 80% 8명. 아니다가 20% 아마 나쁜 놈이네. 아마 아니다 20%가 아까 그 등록금이 비싸다 적당하다고 생각한 그 2명하고 일치하더라고.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이제 4.11 총선이죠. 그때 투표를 했나?
예 20%, 아니요 80%. 예, 2명. 부산 애들 진짜 안 했네. 예, 2명밖에 투표를 안 했더라고요, 아쉽게. 아. 그리고 이게 투표 잘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좀 의외했던 게 한 40%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저기 서울 쪽 같은 경우는 4.12 총선 때 20대가 한 70% 가까이 투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주위에 또 이게 특히 그런 사람들만 모였나? 아, 유유상종입니까? 올 4.12 총선이 또 태어나서 최초의 투표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0%라는 수치가 앞으로 80%의 가능성이 있는 수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지금 현실로서는 20%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이 한 표 행사로 대선 때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아쉽게도 예란 이제 답변이 20%, 아니요가 80%가 나왔네요. 비관적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젊은 이 대학생들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현실 같고. 그거를 그분들한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그 박원순 시장 편을 꼭 들려줘야 돼요. 예, 그렇죠. 꼭 예. 이제 한번 이 친구들이 한번 들어보고, 어차피 선택은 자기의 몫이고 결정도 자기가 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제가 요즘 주관식. 대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싶어서 이제 한번 물어봤죠. 요즘에 주 관심사는 당연하게 취업이겠죠. 취업. 빼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여자의 뭐 평생의 또 숙적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제가 요즘 하고 있잖아요. 예. 성공해서 금방 빠지던데. 배가 고파 죽겠어 내가. 자, 이 방송 마치고 치킨집 갑시다. 예, 그리고 사람들. SNS, 그다음에 또 여자니까 당연하게 남자친구에 관심이 있겠죠. 남자들은 제가 이거 딱 나올 줄 알았어요. 여자. 아니 야구. 부산 남자들 예, 특이하네. 부산이니까. 예. 어. 또 부산 자이언츠니까 야구. 그다음에 또 남자들은 또 대학생, 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온라인 게임 많이 하는데 게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자친구. 그다음에 그치. 군대 안 간 사람들은 군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친구를 만나서 조사하면서 저도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예. 어제 저기 술집에 가가지고 한 게 이거네. 그러니까 아이패드 샀다고 지금 아이패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터치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명의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네. 예, 이런 거 활용을 잘 해줘야 되니까 저는 또 IT 천재이기도 하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저거 해보니까 저도 IT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등록금 같은 경우가 등록금 부분만 말하면 4년제 졸업 기준으로 2천만 4년이지. 원이잖아요. 그럼 4년제 졸업 기준으로 2천만 원이라는 거는 거의 등록금 부분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예. 이제 휴학을 반복하면서 벌든지 방학 때 2달씩 나는 이게 그게 있어. 난 대학교는 방학이 길잖아. 여름 방학 2달 뭐 겨울 방학 이거 다 이유가 있어. 돈 벌어서 학교 다녀라. 배려지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저기 요즘 애들은 방학이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이제 돈을 바짝 벌어서 뭐 등록금을 할 수도 있고. 등록금은 보통 보니까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해야지 애들이. 아니 뭔가 지방 학생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학생이 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뭐 그냥 옷을 안 입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책값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언니 말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깝깝해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지방 대학 보내야지 어떻게. 가까운데 보내야 된다니까 집에서 가까운데. 저희 아이도 공부를 조금 합니다. 아 그게 문제다. 공부를 못하면 진짜 예. 좋거든. 예.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선택권이 좀 이렇게 초이스할 학교도 많아지고 힘들어. 그냥 대강대강 하면 그래. 되지. 공부. 아니 그리고 또 공부를 조금 하면 또 문제가 사실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부터 이렇게 학원비도 조금 많이 들고 근데 대학도 지금 이렇게 만만치 않게 들으면 나 대학 못 보낼 것 같아요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노. 그러니까 다 이제 빚을 이제 마이너스 통장 준비하시고 아니, 할 거 없나 이게 생각하고 아니, 이제 마이너스- 시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시부모님하고 잘 사귀어야 돼. 받을 게 있는 집은. 나 그치? 정말 슬프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졸업하면 1억 예. 정도 사립대 기준으로 1억이라고 치면 그 돈을 본인이 벌면서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들이 이 학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일단 형편이 좋은 학생들 그쵸. 이제 하면 아빠 회사에서 이 등록금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 그런 학생들은 이제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네. 이제 장학금 받고 성적 높고
뭐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스펙 짝짝짝 하고 취업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성형도 좀 해줘야지 여자 남자들 다 요즘 다 하니까. 성형은 뭐 고등학교 요즘 서울 애들 중학생. 보니까 중고등학교 네. 방학 때마다 조금씩 하더라고요. 약간 표 안 나게 또 표나게 하면 애들한테 뭐 그런다고. 예. 그럼 우리 애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손좀 대야지 이제. 등록금 걱정하다가 아니 그 저 집 애들은 얼굴이 작고 예뻐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집이 큰일이지. 우리 집이 큰일이지. 괜찮던데요? 아니 예. 그게 손을 좀 댄 거지 이게 시가적인 부분에 손을 많이 대서 그 정도지. 아이고 일단은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이제 이쁘고 스펙도 있고 뭐 해외 경험도 있고 하니까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고. 그렇죠. 훨씬 수월. 안 그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빚에 허덕거리면서 졸업해서도 취직을 못 하고. 근데 취직을 못 하면 얘들 비정규직 아니면 뭐 알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88만 원 세대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88만 원. 예, 네.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시기에 직장을 또 못 구하면 사실은 취업이 계속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학생들이 내 생각에는 이게 졸업할 빚을 안 갚고 아니면 빚이 좀 있더라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고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얘들한테 너무 희망이 없잖아. 20대 말에 이제 좀 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뭐 환한 세상은 아니지만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뭔 희망이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 언니가 거지. 그 말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이게 등록금 얘기는 아닌데 그 비정규직 얘기에 네. 대해서 해도 되지 뭐. 다 걔들이 뭐 비정규직이니까. 아니 사실은 제가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제가 그 낙검수 듣기 전에 언니 제가 보수 쪽이었던 거 아시죠? 꼴통이었지. 네. 보수동 살았어요? 아니야. 좀 많이 그랬어요. 제 생각이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 고수적인 보수였구나. 고리타분한 응.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애는 똑똑하고 그렇죠. 잘났으니까 예. 비정규직 따위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근데 사실 다 주위에 비정규직이거든. 근데 지금 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우리 애 보고 그때 비정규직 한참 막 이렇게 문제 있을 때. 그렇죠. 문제 있을 때 제가 지금도 우리 아이 문제가 보고 뭐라 있는데. 했냐면요. 제가 좀 대발하진 말이지만 그때 우리 아이 보고 그랬어요. 아마 대부분의 저하고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저 사람들이 왜 비정규직일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 왜 다른 사람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뒤늦게 지금에 와가지고 돈 많이 안 준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그 이유는 다 우리가 그렇죠. 그 학생들이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예. 만들어줘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때 했던 생각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게 지금 딱 그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백이호 같은 경우는 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쵸.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 공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애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이의 미래가 지금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할아버지도 잘 만나야 돼. 할아버지. 그렇죠. 우리는 할아버지를 잘 만났지. 사실 걱정 아빠는 없네, 뭐. 아빠는 뭐 능력이 별로 어떡하노? 없지만 원리원님은 또 예? 이분은 지금 집에서 퇴출이라 왜? 무슨 대출이 갑자기 아, 얼마예요? 대출. 10년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요. 예. 얼마나 지금도 기염을 받는 기염둥인데 본가에 들어가면. 진짜요?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 그런 그리고 말씀하지 예 그렇게 마시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국가별 대학 등록금 순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2011년 OECD에서 발표한 이제 2011년 OECD 교육지표 이걸 기준으로 한 이제 국가별 대학 등록금 순위인데 우리나라가 2등이고 아쉽게도 이제 미국이 1위가. 아니 근데 그렇게 예. 보면 안 되고 예. 우리가 1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나라 자체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구매력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해도 우리나라 1등 뭐 무방할 수 있겠는데 근데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 학비에서 40% 정도가 장학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예. 위한 제도가 엄청 많아요. 그 주립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맞아요. 애들은 할 수 예. 있도록 해놓고 그 국가가 하는 국립 우리로 치면 국립대학, 국공립대학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뭐 걔들은 굳이 뭐 비싼 대학을 간 애들은 좀 특별한 경우고 선택할 수 있어요. 주립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국 이 원화로 따지면 1위 이제 미국이 700만 원, 우리나라가 600만 원, 그다음에 영국이 530만 원, 일본이 510만 원, 호주 460만 원,
캐나다 6인데 410만 원. 근데 캐나다 호주는 또 그 대출금 이자가 예, 0이에요. 0이니까. 무이자예요, 무이자. 아, 그리고 무이자고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예. 본인이 그렇게 소득이 없으면 또 안 갚아도 예, 돼요. 맞아요. 우리처럼 바로 갚는 게 아니고 소득이 아주 높을 경우에 조금씩 이렇게 갚도록 해놨지. 예,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 자체, 최저임금 자체가 아주 높기 때문에 뭐 3개월 정도만 해도 학비 충당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OECD 나라들 중에만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이 최저임금 자체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게 학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그렇죠. 아, 이거 우리 퀴즈 한번 나가볼까? 아, 무슨 뭘. 퀴즈요? 우리 며칠 전에 또 우리 어떤 한 아름다운 분이 알바비가 아니지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 예, 예. 그게 질문한 게 2012년도였죠. 예, 예. 그 우리 2013년도 예. 최저임금이 정해졌거든요. 예, 예. 아. 그거 얼마인지 혹시 해볼랍니까? 5,300원? 13년. 예. 그럼 그러니까. 한 5,300원? 그만큼 많이 올랐어? 아니. 2013년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했거든요. 4,860원. 참. 그러니까 1시간 열심히 일하면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어. 2시간 일하면 이제 2끼 먹을 수 있어, 햄버거. 그러면 언니 네. 지금 대출이 되게 많다는 얘긴데 졸업할 때 그치. 그러면 대출 이율이라든가 대출 조건 또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차라리 일반 신용대출 받는 게 낫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일반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신용이 되는 사람한테 되는 게 일반 그런 신용대출이고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아. 대학생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보면 되죠. 신용 대출이 된다는 예. 거는 아빠 직장이 튼튼하거나 예, 예, 그렇죠. 뭐 집에 재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애들은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요. 회사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는 자체는 빚 좋은 개살구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조사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학생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반 신용대출 가지고 대출을 산 사람 없어요. 왜냐면 이 101호 아주머니 말씀대로 능력 있는데 대출을 할 필요도 없고 웬만한 또 그치. 좋은 직장을 다니면 거기서 또 학자금 대출에는 학자금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친구들은 대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한테는 거의 꿈이죠, 꿈. 내가 오늘 이거 등록금 얘기를 왜 했냐면 다음 주가 되면 드디어 이제 부모님들을 발발 떨게 하는 등록금 납부 기간 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 가 있으면 막 어디 미술대학 디자인과는 한 700만 원짜리 이거 막 들고 와서 내는 것도 보고 했거든요. 700만 미래가 원. 좀 높죠. 예. 700만 원 한 학기에. 한 학기에. 네, 학기에. 한 학기에 700만 원 내는 것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대출 받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막 서류 넣고, 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우리 조카들이 대학생이라 다음 주부터는 전화기를 꺼놔야 돼. 예. 연락 올 거잖아. 빌려. 아, 근데 그거는 좀 그래 그 안 빌려줄 수는 없고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까 예. 마음 아프잖아. 그렇죠, 그게. 나도 내년에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도 많고 지금 애들 완전히 거의 뭐 졸업하자마자 거의 파산 지경인데 그러니까 그 보통의 학생들이 지금 취직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입도 문제는 없어서. 뭐 일단 그렇게 졸업이라도 해서 비정규직 뭐 알바라도 뛰면 졸업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 애들이 살다가 힘들면 다단계 판매라든지 뭐 이렇게 아.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노래방 도움이 뛰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랑 이 뭐고 등록금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잘 없지만, 그러니까 뭐 등록금 정도는 해주지만 이 생활비는 네가 벌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활비 버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사실. 최저임금이 5,000원이 안 되는 나라에서 그죠? 알바 뭐 2건 떼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등록금 마련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천국이 전국 대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 응답자의 54%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5%는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고 일하기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도움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합쳐 마련하겠다고 밝힌 응답자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인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니까 부부싸움, 가족 싸움을 엄청 크게 한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서울 사는 언니한테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다. 예. 그 얘기를 듣고 계산을 해봤지. 가까운 부산대를 보내면 네. 부산대를 보내면 그래도 1년에 400에 가까우니까 돈이 적게 들고 뭐 친척집에 좀 재우고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산을 다 해보니까 1억까지 안 들겠더라고. 그렇죠. 처음 뭐 이렇게 하면 한 5천, 6천에서 딱 해결이 되고 부산대는 장학금도 좀 많으니까 등록금 400도 뭐 없고
저도 상당히 공부를 좀 해서 학교를 거의 공짜로 다녔기 때문에 어. 왜 안 믿는 얼굴? 나 장학증서 우리 집에 다 카피해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어요. 아, 그런 카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스럽잖아. 진짜. 오. 저분을 그렇게 이렇게 몰랐구나. 아니 허술하게는 안 네.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보를 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웃었죠. 아 부잣집 아들은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잔디도 깔아주는데 뭐 장학금 좀. 아니 자꾸 이거 포에 사실 유포를 아니 건물 지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디 뭐 버스도 새로 바뀌었다. 버스도 한 2대 더 네. 넣어주고. 그러니까 잔디설, 버스설, 건물설 뭐 더 또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이제 허위 사실 학교 행사 같은 것도 막 이게 집에서 스폰서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왜 가수들 괜찮은 가수들 한두 명 더 넣어주고 막. 이거 뭐 이분은 좀 조사 좀 들어가야 돼 올리원님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언니 그 이제 부산대 가면 좀 작게 들겠다. 그래서 계산을 했지.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엄청 남겠더라고. 그럼 우리가 노후 자금이 든든해지잖아. 그래서 그렇죠. 애 아빠를 불러가지고 우리 가까운 학교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분위기 싸해지면서 그렇지. 나를 째려보는 거야. 아니 요즘.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아니 될 애들은 지방대 가도 잘 되지 뭘 굳이 서울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랬다가 나도 집에서 갑자기 내나도 대출 당할 뻔했어. 올리원님하고 손잡고 지금 텐트 칠 뻔했어. 완전 코펠에다 라면 끓여 먹을 뻔했다니까. 아니 근데 라면은 진짜 고페레 지금 끓여 먹는 게 맛있어요. 야외 가서. 그걸 나는 대출 위기를 맞고 나서 이제 그 얘기 절대 안 하지. 근데 아까워. 솔직히 그 돈 아깝잖아. 그게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1억. 그렇지. 이게 적게 써서 잃어. 그러니까 적게 지방 학생이 써서 서울에 잃어. 있는 사립대를 다닐 경우에 1억 정도 드는데 그 돈을 아끼면 세이브하면 이게 다 뭐 헐. 나도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록금 문제가 그 학생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그렇죠. 가정이 온 파괴되는 가정이, 문제야. 예, 예. 가정이 파괴되고 뭐 이게 만약에 대출금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이나 이자를 6달 넘게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상환 기간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됐지만 취업을 못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연체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신불이죠, 심각한 게 신불. 뭐냐면 우리 졸업과 동시에 신불자. 언니 그거 우리 진짜 심각해요. 저 애 3명이잖아요. 그- 우리 집 팔아가지고 애를 다 학교를 못 시키겠다. 저분은 그 도심도 아니야. 우리 집이야 백화점 근처지만 저희 집은 네. 약간 시골스러운 저기. 아니 전원생활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아파트 값이 안 우리 같은 아파트 산 거 맞나? 아니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란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진짜 스펙을 쌓으러 가는 그런 장소가 절대 아니거든요. 대학교란 연애하러 자체가. 가는 곳이지. 아니 물론 연애도 하고 사람들도 난 만나고 성공했는데. 배울 거 배우면서 미투. 예. 올리원님 전 그 얘기 들었어. 자기 대학 다닐 때 여자들이 막 팬클럽처럼 이게 막 쫓아다녔다던데. 아니 그런 거 믿어요? 예. 돈이 많았으니까. 아니. 그랬구나.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저희 같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최대 흔히 말하는 체육대학교를 가려면 이제 보통 4교시하고 수업을 빼주거든요. 뭐 요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제 팬클럽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막 구경도 하고 고함도 지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점에 이제 외상을 하면서 한 달 결제로 이렇게 뭐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팬클럽 다른 애들이 집들은 아니. 서점에 한 달 아니, 결제를 하는데 이 그런데 집은 또 먹는 걸로 하네. 이 사인하는 장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을 매수한 거네요. 먹는 아니 걸로. 매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먹고 제 사인으로 플러스해서 이제 딱 계산을 한 거죠. 뭐 1일부터 30일까지 하고 그다음 달 1일에 결제하고 그랬는데 사인을 할 필요가 없대요. 당분간은. 그럼 왜 그러냐? 그 이모가 아니 팬클럽 와서 애들이 10만 원 맡겨놨다. 그렇게 뭔데? 예. 뭔데? 야, 이거 혹시 방송 들으면 맨날 팬클럽 연락 좀 해. 태양이 엄마도 연락하세요. 태양이 엄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대학교론 자체가 안에 스펙을 쌓으려고 왜 대학을 갑니까? 갈 이유가 없죠. 사람도 만나고 물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커가는 과정에 있는 가장 큰 역할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게 대학교인데 말 그대로 큰 대자잖아요. 큰데 배우라.
넓은 학문을 배운다. 무슨 이렇게 근데 자러 대학교가 가지. 예? 요즘 애들이 힘들어서 알바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 알바를 하고 그럼 학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무슨 근데 돈을 몇백만 원씩 교수님이 주고 안 자라고 깨워요. 가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몇백만 원 주고 불쌍하게. 자고 가요. 대학을 학살 가지 말든지. 대학을 안 아니면 가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 구조가 임금 구조가 고졸자하고 대졸자는 임금 격차가 나중 되면 한 50세가 되면 2배 차이 나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그런 젊음도 못 펼치고 맞죠? 꿈도 못 펼치고 불쌍하지. 뭐 매일매일 그렇게 책 밖에 놀지 생활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뭐 여자 이쪽 대학생 친구들이 뭐 다른 화류계 쪽에 진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진출을 하게 돼서 그게 또 자기한테 맞으면 또 그 길로 아예 학교를 그만둬 버리고 아니 그런 데가 쏠쏠하게 재밌거든요. 돈도 아주 쉽게 벌고 뭐 아는 술 좋아하는 듯한 사람들은 예? 아는 듯한 그런데 빠삭하시죠. 아니 근데 아. 빠삭하고 안 빠삭한 것보다는 지금 현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 이 현실이 친구. 그러니까 아니 그 물론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등 떠민 사람이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등 떠민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가 등 떠밀었어요? 아, 교수님이 등 떠밀었나? 이 사회가 이 사회가 그렇죠. 애들을 이 나라가 만드는 거지. 등록금을 너무 많이 아니 올린 거지, 사실. 그런데도 뭐 서울 대학생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부산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그 투표하는 전날이 뭐 과외식도 아니고 MT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도피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런 거 있으면 맞서 싸워야지. 도피를 하게 되면 답은 없거든요. 평생 뭐 그렇게밖에 안 가니까 좀 저 옆에서 보기에 많이 아쉬우니까 젊은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도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뭐 다른 방법이나 다른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진짜 이 지겹고 암울한 예, 세상을 암울하고 지겨운 바꿀 현실에서 것인가. 한번 아니 바로 바뀌긴 힘들겠죠. 어떻게 하면 아니 벗어날 서울은 수 예. 바꿨잖아요. 서울은 바뀌고 있는데 예, 우리 서울은 ING죠. 좀 진행형이죠. 서울시가 지휘 감독하는 서울시립대에서는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예산 180억 원 정도를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효과는 저는 180억을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저는 만들면 이것이 어떤 전국적 파급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우리 예, 예. 부산 지역 이쪽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지. 우리가 승리를 해서 사회를 바꿔본 그런 경험이었기 그러니까 예, 때문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벌써- 아까 예, 앙케이트 네. 조사를 하면서도 투표로 인해서 삶이나 이런 등록금 부분이 바뀔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친구 대학생 친구들은 20%밖에 안 됐거든요. 20%. 분명히. 예, 물론 포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95 꼭 기억해 주시고 너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저 같은 경우로 이제 그런 꿈을 펼쳐야 되고 젊음을 펼쳐야 되고 아니 신나게 놀 수도 있고 신나게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신나게 연애를 해야지 사람이 크는 거지. 아 무슨 맨날 스팸만 먹고 아니, 스팸도 맨날 먹으면 질려요. 스펙하고 스펙 진짜 영화가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책이 뭐- 대책으로 지금 대책이 말씀하시는 대책이 거잖아요. 우리 나는 꼼수다. 예, 대책이 그쵸. 정봉주 의원이 나는 꼼수다 6회에서 확실하게 뭐 종결 졌어요. 아, 어떤 지금- 거냐면 예, 예. 일단 등록금 비싸니까 그쵸. 반 정도로 줄이는 건 맞아요. 줄이는데 그 우리나라 그 예산이 사람마다 다른데 한 해 한 4조에서 6조 이 정도 필요하다. 예, 반 예. 정도 줄이는데 네. 그 재원 마련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동안에는 등록금 받지 말고 유럽식으로 후불제. 예, 예. 후불제라는 건 졸업했을 때 갚는 것인데 그 이자도 0에서 한 2%까지 받고 그렇죠. 이제 애들이 직장을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조금씩 평생 받아도 되잖아요. 걔들이 뭐 어디 그거 갖고 튀겠나? 그죠? 아프리카에 튈 것도 아니고 등록금 못 갚아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책을 뭐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는 뭐 방법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거기서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한 거를 언니가 말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 왜 학교가 이제 지금 등록금 자체를 나라에서 아예 반값으로 그냥 싹 깎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400면 200만 받을 수 있게끔 학교를 제도적으로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였고 그리고 그 200만 원을 또 학생이 다 내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학교에 지금 비축된 돈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재단에 적립금이 그렇죠. 많지. 예, 적립금이 많은 그 적립
적립금을 이 등록금으로 돌리자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아,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해서 깜빵에 가셨네. 그렇죠. 아, 그런 주장은 위험하지. 네. 지금 사학들이 얼마나 대단한 단체인데. 네. 그때 그분이 지금 낙검수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학 같은 경우 그때 그분이 그러면 사학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지. 그렇죠.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라에서 사학에 그럼 사학에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줘요. 나라에서 그렇죠. 나오는 많이 줘요. 지원금이. 예, 예. 그러면 그 지원금을 끊으면 된다. 협박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정도 그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거기까지 딱 그분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 사학 재단이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학 재단 자체는 그 자기들 재단 돈이 100%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 전입금이 그렇게 말씀 많지가 않아. 잘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10% 정도만 해서 90%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많이 받더라고 연세대 예, 같은 그렇죠. 경우는 엄청 많이 그러니까 받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아니 뭐 사학재단 이사장 하면 물론 돈은 많겠죠. 그분들이 물론 아시는 분도 몇 분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 소유 자체가 자기 학교 이사장이라 해서 이사장 뭐 자기 학교 자기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학교란 자체가 왜냐하면 국가 나라 돈 거지. 자체 국가 거지. 국가 돈 자체가 사립이든 뭐든 똑같이 90% 이상이 국가 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 같은 거를 아까 말씀 잘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런 또 활용을 하기 전에 좋은 대통령이 이번에 뭐 다시 12월 19일 날 대선에서 예. 좋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마 젊은 사람들의 난 꿈과 걱정이요. 꿈과 비전을 맞춰줄 수 있는 말을 그런 끊었으면 미안한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 해준다고 그랬고 30% 깎아주겠다 다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약이야. 그냥 그 공약이 진짜 빌공짜 그냥 당선되고 나면 없어져. 예, 실례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한 분이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랑하지. 분명히 공약으로 그렇게 하신 거를 저희도 들었는데 그것 예. 때문에 당선된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쵸. 예. 그 작진 공약이 않죠. 굉장히 예, 예, 좋았지. 예. 당선되고 나서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거기 전문용어로 언어지, 쌩깠지.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 자신은 뭐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아이고 또 뭐 선거 공약 해놓고 나중에 뭐 모른 척 할 것이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할 건 하고 불평을 해야 된다. 하지도 않고 무슨 불평을 하는 것보다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놓고 불평을 하게 되면 다 불평에 하겠다는 대한 사람. 다 나도 하겠다. 정당성도 나도 하겠다. 있고 그러면. 할 말도 있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슨 불평 불만만 있으면 그 같은 경우는 뭐 대학뿐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뭐 썩 좋은 그런 단면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 등록금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4년 예. 전에도 벌써 이 문제가 나왔었고 예. 뭐 매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등록금 부분이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9일 날 대선이 남아 있는데 이번 대선에도 역시나 모든 후보들이 이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나오지. 다 해준다 하겠지. 반값 등록금 뭐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제도 아까 우리가 뭐 그 말한 그런 후불제. 제도부터 다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거를 제대로 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면 예. 올리원과 아수다를 들으면 정답을 그런 게 있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힌트 그렇죠. 찝어주겠습니다. 예. 열심히 들어주세요. 예. 찝어주겠습니다. 몇 주에 찝어주죠? 아니 그건 좀 있어야지. 이제 민주당 경선도 끝나야 되고 예. 대선 전에 그렇죠. 몇 사람 나오겠죠. 일단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온 다음에 네. 그 그분들 중에서 다 찾아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받아야죠.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4년 전처럼 속으면 안 된다는 거를 반드시 한번 기억하시고. 속아봤죠. 그러니까 또 네. 믿을 사람이 믿어야지. 이런 말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회에서 이제 여러 정치 옛날 국회의원이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하는 그런 또 단체가 있는데 매니페스토 운동회도 참여 좀 해주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정확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한번 지금부터 서서히 살펴보시면 뭐 그게 그거지 아니면 뭐 해서 막겠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예. 일단은 내 한 표를 정당하게 주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그렇죠. 말을 그때 해야 불평 되는 불만을 거죠. 해야지. 예. 네. 오늘 방송이 좀 늘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게 예. 이유가 이게 돈 부분이고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리고 아니 또 굉장히 근데 오늘 옆집 봉구랑 미네미 놀러 와가지고 왜 호응을 안 하는데? 뭔데? 원래 미나미는 온라인용이에요. 쟤는 이렇게 소리를 하지 않고 이게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쟤는 네, 진짜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에서 어. 밑에 자막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은 거 많이 듣고 배우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쪽에 가면 저 청취자들한테 도움은 못 해드리고 저도 같은 청취자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 괜찮았어요 오늘 네. 공개 방송? 아니요. 처음이라서 예. 어쨌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예. 저도 많이 배우고 가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 오늘. 네. 오늘 주말인데. 대학생들, 네, 할 일도 없어요. 힘도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힘든다. 아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가. 안 아니, 갈 거면서. 봉구님.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 부산 시민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올리원과 아수다. 우리의 경쟁 목표는 나는 꼼수다. 요즘은 나는 꼼수다 안 그러고 그죠? 봉주잖아요. 그죠? 봉주 16회가 봉주 나왔는데 16회까지 나왔죠, 17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방송을 나갈 거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저 홍성교도소에 계시는 정봉주 의원님 12월 출소하시면 저희가 바로 방송에 출연시켜 드릴 겁니다. 12월 25일 날 들어가셨으니까 1년이면 24일 날 출소하시는 거죠? 예, 24일 출소죠. 예, 24일 출소. 재미없는 그쪽 가시지 말고 예. 김어준 버리시고 주진우 버리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올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리원이 한마디. Joel waiting for you. 네, 오늘 끝났습니다. 끝.